요소수 부족 사태는 중국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죠. 정부의 대처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을 몰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불과 며칠 뒤면 일을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예 차량을 팔려고 내놓거나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요소수를 잃어버릴까 이름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가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다 죽는다. 10배 상승. 정부가 책임져라. 덤프트럭과 레미콘을 모는 노동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10배 가까이 가격이 뛰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진 이번 사태와 정부 대처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요소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는 요소수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랑으로 내몰고 있다. 현장에선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당장 내일 쓸 요소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세워놓고 요소수를 지금 구하다가 다니고 있거든요. 한 50km, 60km 떨어진 곳까지 있다 그러면은 차를 끌고 가보면 벌써 없다 그러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어렵게 구한 요소수에 이름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일 전에 3통을 사놓은 건데 혹시나 이 사무실에 놔두면 또 누가 훔쳐갈까 봐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 당장의 생계가 걱정입니다. 지금 거의 2억 5천 가는데 할부가 한 3, 400씩 들어가요, 한 달에. 이제 70만 원에서 기름값 빼고 한 3, 40만 원씩 들고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못 보는 상태니까. 김미양 씨 회사는 이틀 후 모든 트럭이 운행을 멈춥니다. 저희 사무실 차가 총 9대인데요. 예, 그럼 한 이틀이면 끝나요. 오늘까지 나갔는데 저거 끝나면 이제 차를 세울 상황이죠. 경영난에 요소수 사태까지 터지자 아예 트럭을 팔기로 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죠, 뭐. 차도 내놨는데요. 지금 기사 태워가지고는 안 맞으니까 차도 내놨어요. 정부가 급하게 2만 7천 리터의 요소수를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요소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 전북 익산시는 직접 요소수를 구해 시민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물량이 2시간도 안 돼 동이 났고 여러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요소수 판매 천막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천막 밖으로도 줄은 이어집니다. 판매장에는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오늘은 차량 번호가 끝자리 홀수인 차량만 판매를 하고요. 이른 아침부터 나온 시민들은 겨우 10리터들이 한 통을 살 수 있었습니다. 10리터라도 20리터라도 살려고 아침 7시에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익산시와 이지역 요소수 생산업체가 준비한 물량은 하루당 10리터들이 225개입니다. 시민들이 몰리면서 20리터씩 판매하려던 요소수를 10리터로 줄였습니다. 판매도 선착순으로 줄을 선 2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대상은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이번 주에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만 해당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보통 한 20m 이상을 나눠줘야 좀 충분한데 이거 가지고 가서는 진짜 충분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2시간 만에 일찌감치 동이 나면서 시민들 항의도 있었습니다. 한정수당이 4시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4시까지 했으면은 4시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익산시는 다음 주부터는 물량을 더 늘려 일반 승용차에도 요소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 이번엔 요소수 부족의 진원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훈 베이징 특파원이 중국 현지의 생산업체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선 수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이징 외곽에 있는 한 요소수 제조 판매업체. 사무실에 요소 샘플이 올려져 있습니다. 물에 섞으면 차량용 요소수가 되는 고농도 요소입니다. 한국 언론이라며 양해를 구하자 차분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도 요소를 수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以前出过，对，
以前出就是大概多少20吨左右吧一次。一个月大概100吨左右吗差不多。 하지만 지난달 15일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검사가 시작된 후 모든 게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韩国企业现在问你那个怎么办，对吗？对。你回答是什么？现在我们回答只是在等商检。因为这以前不要。 이 업체는 지난주 초 한국으로부터 신규 구매 요청을 받아 중국 당국에 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당국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我就按照流程来做，提交资料，我们去能出，我们就肯定就是有消息了，我们就出了。 산둥성에 있는 다른 업체의 요소 수출에 대해 물었습니다.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流程我倒知道，但是我跟你说也没答案，现在出不了啊。牛素现在限制，你能出得去吗？ 이런 가운데 칭다오에선 한 업체의 요소 수출 검사가 반려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 수요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출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이렇게 요소수가 모자라 난리인데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모자란 지는 꽤 됐잖아요. 해법이 왜 아직도 안 나온 거죠? 네, 초기 대응이 늦었던 탓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요소 수출할 때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입니다. 사실상 수출 제한을 선언을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외교부는 그로부터 열흘 뒤인 지난달 21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으로부터 수출이 우려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대응이 늦었으면 뒤늦게라도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부처가 컨트롤 타워 없이 따로따로 대응을 하면서 해법을 내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업계 간담회를 열다가 이달 5일에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인 7일에야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서 매점 매석 금지와 또 호주산 요소수 수입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 부족 사태를 오판했다는 정부 안에서의 반성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인데요. 바로 어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면서 아프게 반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청와대에선 처음에 이번 사태를 비료 부족 문제 정도로 인식한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초반의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중국과 호주의 석탄 분쟁 때부터 이 사태를 예측하고 모니터링했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책이 나왔는데 숨통이 좀 트일 만한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 부처 합동 단속반이 요소 3,000톤을 가지고 있는 민간 수입업체를 찾아냈는데요. 이 중에 차량용은 2,000톤인데 이 가운데 우선 내일은 700톤을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애초에 계약된 출하 시기보다 좀 빠르게 이 요소수로 만들어서 조만간 시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요소 2,000톤으로는 요소수 약 6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전국의 경유 차량이 열흘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열흘이요? 예, 다만 이번 매점 매석 이 위반 단속도 했는데 이때는 판매업체 단 한 곳을 적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걱정되는 건 중국이 또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 지난해 88%였는데 올해는 97%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이 자원이나 원료 수입을 의존을 하면 언제든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3년 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할 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반도체 소재는 일본 의존도를 낮췄지만 요소를 비롯해서 다른 자원이나 원료는 여전히 한국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요소를 전략 자원으로 분류해서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자 이런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나오는데요. 예. 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 이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하든 보조금을 주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